AI 연구소입니다.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데 첫 문장부터 막힌 경험이 있으신가요? 부탁해야 할 일이 있지만 무례하게 들릴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 사과해야 하지만 너무 비굴한 문장은 쓰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해야 하는데 관계가 나빠질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AI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메시지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면 몇 초 안에 초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보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딱딱하고 형식적인 문장이 나오거나 사용자가 하지 않은 약속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과 메시지에 책임을 인정하는 표현이 빠지거나 반대로 실제보다 심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문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메시지 작성에서 중요한 것은 문장을 예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왜 전달하며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AI를 이용해 이메일과 메시지를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작성하는 7가지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부.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부터 알려주세요. AI에게 단순히 이메일을 써줘라고 요청하면 어떤 내용을 강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목적에 따라 문장이 달라집니다. 회의 날짜가 바뀌었다는 사실만 알리려는 것인지, 참석 가능 여부를 다시 확인하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인지,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것인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요청을 보겠습니다. 거래처에 납품이 늦어진다는 이메일을 써줘. 기본적인 안내문은 나올 수 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음처럼 바꿔보겠습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납품 일정이 이틀 늦어진다는 사실을 알리고 새 납품일에 동의하는지 확인받는 이메일을 작성해줘. 이제 메시지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단순한 지연 통보가 아니라 변경된 날짜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메시지도 같습니다. 친구에게 사과문을 써줘라고 하기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고도 미리 연락하지 않은 점을 사과하고 다음에는 출발 전에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요청하면 AI가 엉뚱한 내용으로 사과문을 만들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메시지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알거나 답하거나 행동하기를 원하는가? 그 답이 메시지의 목적입니다. 2부. 받는 사람과 관계를 알려주세요. 같은 내용도 누구에게 보내느냐에 따라 말투가 달라져야 합니다. 가까운 친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회사 대표에게 보내는 이메일은 같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한 동료에게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처음 연락하는 거래처에는 자신을 소개하고 연락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AI에게 받는 사람의 관계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나치게 일반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하는 업체 담당자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이메일이야. 10년 동안 알고 지낸 친한 친구에게 보내는 문자야. 나보다 나이가 많은 지인에게 정중하지만 너무 딱딱하지 않게 보내고 싶어. 직원에게 업무 수정을 요청하는 메시지지만 비난하는 말투는 피하고 싶어. 관계를 알려주면 AI가 존댓말의 정도와 문장 길이, 인사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는 같은 존댓말 안에서도 분위기가 다릅니다. 확인 바랍니다는 간결하지만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시간 되실 때 확인 부탁드립니다는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급한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뿐 아니라 상황의 긴급성도 함께 알려주세요. AI는 예의를 지키면서도 필요한 행동이 분명한 문장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실을 먼저 정리하세요. AI에게 상황을 길게 설명했는데도 중요한 내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정보를 AI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실을 짧게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 변경 안내라면 다음 정보가 필요합니다. 기존 회의 날짜, 새로운 회의 날짜, 변경 이유, 회의 장소나 접속 주소,
참석 여부를 답해야 하는 기한. 이 정보를 AI에게 한꺼번에 제공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품 환불 요청이라면 주문번호, 구매 날짜, 발생한 문제와 원하는 해결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만 카드 번호와 계좌 비밀번호 같은 민감한 정보는 AI에게 입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AI에게는 가상의 주문번호를 넣어 초안을 만든 뒤 실제로 보낼 때 정확한 정보로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을 제공할 때 감정과 해석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는 것은 해석일 수 있습니다. 내가 3번 문의했지만 일주일 동안 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AI에게 메시지를 작성시킬 때는 사실을 먼저 제공하고 느낀 감정은 따로 설명하세요. 3번 문의했지만 답을 받지 못해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 공격적인 표현은 피하되 빠른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줘. 이렇게 요청하면 감정적인 비난보다 상황과 요청이 중심이 된 메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4부. 감정적인 초안을 차분하게 바꾸세요. 화가 나거나 서운할 때 바로 메시지를 보내면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AI를 감정 정리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내고 싶은 말을 솔직하게 작성합니다. 다만 실제 이름과 민감한 정보는 가려야 합니다. 그 다음 AI에게 다음처럼 요청합니다. 이 문장에서 사실과 감정을 구분해줘.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은 줄이고 내가 겪은 문제와 원하는 해결 방법이 분명하게 보이도록 바꿔줘. 화난 감정은 전달하되 욕설과 인신공격은 제외해줘. 예를 들어 처음 문장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이 문장은 상대방의 성격 전체를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다음처럼 바꿀 수 있습니다. 어제 약속한 시간에 연락을 받지 못해 일정을 진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앞으로 일정이 바뀌면 미리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행동과 원하는 변화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AI가 만든 차분한 문장도 바로 보내지 말고 잠시 후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인지 지나치게 차갑거나 강한 표현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연인과 가까운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문장의 정확성만큼 관계와 감정이 중요합니다. AI는 말투를 다듬을 수 있지만 관계의 전체 상황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5부. 요청 사항과 기한을 분명하게 적으세요. 이메일을 읽고도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은 길지만 요청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메시지에는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동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다음 두 문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첨부한 견적서의 금액과 납품일을 확인한 뒤 목요일 오후 3시까지 동의 여부를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에는 확인할 항목과 답변 기한이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한을 정할 때는 이유도 짧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에 최종 발주를 진행해야 하므로 목요일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쓰면 재촉하는 느낌을 줄이면서도 기한의 필요성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메시지에 강한 마감 시간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급하지 않은 일이라면 이번 주 안으로 또는 가능하실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다음처럼 요청해 보세요. 상대방이 해야 할 행동과 답변 기한을 마지막 문단에 한 문장으로 분명하게 넣어줘. 요청이 여러 개라면 번호로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첫째, 수정된 파일을 보내주세요. 둘째, 변경된 날짜를 확인해주세요. 셋째, 추가 비용 여부를 알려주세요. 한 메시지에 너무 많은 부탁을 넣으면 일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요청이 많다면 가장 중요한 항목부터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6부. AI 특유의 딱딱한 표현을 자연스럽게 고치세요. AI가 만든 이메일은 문법적으로 맞아도 사람이 평소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정중하거나 비슷한 말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식 문서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간단한 업무 이메일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AI에게 자연스러운 문장을 원한다면 평소 말투를 설명해야 합니다. 정중하지만 형식적인 인사말은 줄여줘. 한 문장을 짧게 쓰고 어려운 한자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줘. 내가 직접 쓴 것처럼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바꿔줘.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는 과도한 사과 표현은 줄여줘. 자신이 전에 작성한 짧은 메시지를 예시로 보여주고 말투만 참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이메일 전체를 개인정보와 함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AI 문장에서 자주 보이는 반복 표현도 확인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이메일 안에서 여러 번 반복되면 어색할 수 있습니다. AI에게 다음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와 감사드립니다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수정해줘. 최종 문장은 자신의 목소리와 맞아야 합니다. AI가 작성한 문장을 한두 번 소리내어 읽어보면 평소 자신이 쓰지 않는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7부. 이메일과 문자에 맞게 길이를 조절하세요. 이메일, 문자와 카카오톡은 같은 메시지라도 적절한 길이가 다릅니다. 이메일은 제목과 인사말, 본문과 마무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와 카카오톡은 짧고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에게 형식을 알려주지 않으면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긴 이메일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요청할 때는 다음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제목 한 줄과 본문 세 문단으로 작성해줘. 첫 문단에는 연락 이유, 두 번째에는 핵심 사실, 마지막에는 요청 사항을 넣어줘. 문자라면 다음처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세 문장 안으로 줄여줘. 카카오톡 메시지라면 너무 공식적인 인사말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친한 지인에게 보내는 카카오톡이므로 제목과 서명은 빼고 자연스럽게 작성해줘. 같은 내용을 여러 길이로 만들어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공식 이메일, 짧은 문자, 친근한 카카오톡 버전으로 각각 바꿔줘. 상황에 맞는 문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짧게 줄이다가 중요한 날짜와 요청이 빠지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짧은 메시지일수록 핵심 사실과 행동 요청이 더 분명해야 합니다. 8부. 보내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AI가 만든 메시지를 받은 뒤 바로 전송 버튼을 누르지 마세요. 보내기 전에는 다음 7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받는 사람의 이름과 직책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둘째, 날짜와 시간, 금액과 주문번호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AI가 사용자가 하지 않은 약속을 추가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요청 사항과 답변 기한이 분명한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차가운 표현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개인정보와 회사 기밀이 불필요하게 들어가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일곱째, 첨부 파일을 언급했다면 실제로 첨부했는지 확인합니다. AI가 이메일 끝에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장을 넣었지만 실제 파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보상하겠습니다처럼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은 약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한 문장씩 확인해야 합니다. AI로 메시지를 작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공식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알려줍니다. 메시지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설명합니다. 반드시 포함할 사실을 번호로 제공합니다. 상대방에게 원하는 행동과 기한을 알려줍니다. 원하는 말투와 길이를 지정합니다. 사용하지 말아야 할 표현을 알려줍니다. 완성 후 사실과 개인정보를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실제 질문은 다음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연락하는 업체 담당자에게 견적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작성해줘. 필요한 제품은 3가지이고 수량과 납품 가능 날짜도 확인하고 싶어. 다음 주 화요일까지 답변을 받고 싶어. 정중하지만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게 제목과 본문으로 작성해줘. 확실하지 않은 회사 정보는 임의로 만들지 말아줘. AI는 메시지를 빠르게 정리하고 말투를 다듬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말을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책임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실제 사실과 약속의 무게를 AI가 모두 대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만든 초안을 자신의 말로 한 번 더 다듬어 보세요. 그 과정에서 더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메시지가 완성됩니다. AI 인사이트 연구소는 앞으로도 누구나 AI를 실제 생활과 업무에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연구소였습니다.